때리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자, 지금 하시는 해수의 순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암기를 조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네요. 자, 우리는요, 이제 바닷물의 성분에 대해 알아봤어요. 바닷물의 온도 변화는 어때? 그리고 바닷물에 어떤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라고 하는 이제 성분, 구조, 요구가 있는데, 이러한 바닷물은요, 전 지구적으로 보면 절대 바닷물은 가만히 있지 않고 바닷물이 흐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바닷물이 흐르는데 이 바닷물은 해수에 뭐가 일어나냐면 순환. 순환이라는 단어는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와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닷물은 흐른단 말이에요. 물 흘러. 그러면 이 바닷물의 흐름을 볼 건데 이 바닷물의 흐름을 고등학교 때 보는 흐름과 중학교 때 보는 흐름이 약간 다른데 바닷물이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우리는 중학교에서 보는 바닷물은 이 표층수의 흐름만 봐요. 고등학교 때는 심층수의 흐름을 봐요. 요 차이다. 그러면 바닷물의 껍질이 이 표층수는 어떻게 움직여? 라고 하면 바닷물의 표층수는 10페이지의 흐름과 11페이지의 흐름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10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건 해류고요. 11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건 조류를 얘기하는데 얘네들의 흐르는 원인이 다르고요. 방향이 달라요. 자, 해류는 왜 생기는 거냐면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생겨. 쉽게 얘기해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움직여 이 얘기야. 됐어? 자, 그런가 하면 조류는요.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달과 태양이 지구에 있는 바닷물을 끌어당기는 멋진 말. 당기는 힘. 당기는 힘. 이 새끼들. 중요. 자, 그 중력. 됐어? 그걸 우리가 만유인력이라고 하잖아. 아니, 달과 태양이 만든 바로 만유인력에 의해서 바닷물이 끌려가는 건데 그 중에서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 태양일까 달일까? 일거죠. 태양이 엄청나게 지구에 크니까. 근데 실제로는요. 지구의 바닷물의 흐름은 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왜? 달이랑 가까우니까. 되겠어?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흐름을 보는 건데 그 중에서 10페이지에 있는 해류의 흐름을 보려면 일단 대기 대순환이 뭔지를 봐야죠. 자, 지구는 이렇게 동그랗게요. 동그란 지구를 위로 30도 간격으로 이렇게 자르시면 햇빛에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적도가 있는 쪽은 아주 뜨거워 고온이 되니까 열평형에 의해서 공기도 뜨거워. 뜨거운 공기는 아까 얘기했죠. 가볍다 그래서 무겁다 그래서 가벼우니까 얘는 공기가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가는 상승기가 생겨요. 상대적으로 고위도는요 극지방이에요. 그래서 춥기 때문에 공기의 온도도 차가워요. 차가운 공기는 무거우니까 얘는 밑으로 내려오는 하강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적도 쪽은 위쪽에 공기가 많고 아래쪽에 공기가 적어. 자, 고위도 지방은 거꾸로 아래쪽에 공기 입자가 많고 위쪽에 공기 입자가 적어. 이런 식으로요. 불균등한 입자의 양이 생기면 그걸 채우려고 공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상층부의 많은 공기들은 적도 쪽, 저위도 쪽으로 가서 채우려고 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공기가 많은 극지방의 공기들은 밑으로 내려와서 적도 쪽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공기가 이렇게 흐르는 순환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구가 열나 빨리 자전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자전을 하면 큰 순환세포가 이 규모가 유지가 못 됩니다. 이게 잘려요. 위도 30도 간격으로 잘려서 대기 대순환이 복잡하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냐면 아무리 복잡해져도 적도 쪽에 있는 공기가 뜨거운 거 맞고요. 극지방에 있는 공기는 차가운 게 맞으니까 하강기가 생기는 거 맞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못 가고 가다가 위도 30도에서 가라앉아요. 자, 여기서 오는 공기도요. 한꺼번에 적도 지방까지 못 가고요. 위도 60도까지 내려와서 얘가 상승해 나가요. 그래서 이 공기가 양쪽으로 이렇게 퍼집니다. 이 공기가 양쪽으로 이렇게 퍼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냐면 위도 0도에서는 상승 기류, 위도 30도에서는 거꾸로 하강 기류, 60도에서 거꾸로 상승 기류, 90도에서 거꾸로 하강 기류가 만들어지면서 이 공기들이 양쪽으로 퍼진다 생각하시면 이게 순환되는 세포 모양입니다. 이게 대기 대순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반구에 사니까 북반구의 구조만 보면 이런 식으로 대기가 순환하면서요. 아래쪽에 공기의 흐름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바람을 만드는데 위도 30도에서 0
근데 지구가 자전하니까 바람이 휘어서 이렇게 붑니다. 이걸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람 타고 무역하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이 무역풍이에요. 자, 여기에는 바람이 30도에서 60도 쪽으로 똑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구가 자전하니까 휘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걸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그 유명한 이름 편서풍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위도 지방에서도 90도에서 60도로 공기가 이렇게 똑바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구가 자전하니까 휘어서 이렇게 불어 무역풍과 같은 방향으로 붑니다. 얘 이름은 극쪽에서 그래서 동쪽에서 부는 바람 그래서 극동풍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바람이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이 남반구에도 똑같이 형성됩니다. 남반구에도 위도 0도, 30도, 60도, 90도 위도 0도에서 30도에서는 무역풍이 부니까 여기도 똑같이 무역풍 그래서 얘네들이 요 방향으로 이렇게 무역풍이 불어요. 자 여기서 부는 바람들이랑 똑같이 편서풍이 붑니다. 그래서 편서풍이 이렇게 불어요. 그래서 여기도 극동풍이 이렇게 붑니다. 그래서 이름은 똑같습니다. 이거 무역풍, 이거 편서풍, 이거 극동풍 이렇게 불어요. 그래서 이런 바람이 붑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주로 북반구에 사니까 북반구 위주로 기억하시면 돼요.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근데 여기에 천지가 물이잖아. 바닷물. 이 바닷물을요. 사실은 이 부는 바람이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무역풍 지대에 있는 바람들은요. 무역풍을 타고요. 바람이 다 지구의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바닷물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전류해서. 그러면 지구가 둥그니까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올 것 같죠? 못 돕니다. 왜? 여기에 유라시아가 대륙이 이렇게 막고 있거든요. 못 가요. 그러면 이쪽으로 바닷물이 계속 쏠리니까 이쪽에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겠죠? 그렇다고 이게 계속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높아지면 양쪽으로 얘가 이런 식으로 흐르죠. 대륙의 해안가를 타고 이렇게 흐릅니다. 됐죠? 그랬다가 얘가 위로 30도를 넘는 순간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바닷물이 오른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면 계속 돌아 한 바퀴 돌 거 같죠? 그것도 못합니다. 왜? 여기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가 이렇게 막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얘도 이쪽에 물이 쌓이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되겠어? 그래서 위도 0도에서 60도 사이의 이 바닷물의 흐름이 바로 무역풍과 편서풍이라는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생긴 해류를 만들어요. 그래서 위도 0도, 30도, 60도 그림 복잡하니까 여기다 끄집어낼게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무역풍에 의해서 바닷물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데 이거를 우리는 북적도 해류라고 부릅니다. 됐어.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유라시아 때문에 이렇게 바닷물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 바닷물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얘 이름이 그 유명한 프로시오 해류입니다. 그랬다가 위도 60도까지 올라가는 이 순간에 편서풍의 영향을 받으니까 바닷물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진다 했어요. 얘가 바로 태평양 바다에서 부는 바람의 그 영향으로 부는 해류입니다. 그래서 얘를 북태평양 해류. 그리고 얘가 가다가 아메리카랑 만나서 물이 이렇게 내려온다 했어요. 얘가 캘리포니아 해류. 이렇게 해서 위도 0도에서 60도 사이에 바닷물이 커다랗게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는 해류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얘는요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방향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예요? 이건 1년 내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기 대순환 방향이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해류의 방향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반구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해류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거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류는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생긴 바닷물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은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 이 방향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북반구에서는 언제나 시계 방향으로 해류의 흐름이 형성된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그 중에서 무역풍에 의해서 생긴 건 북쪽도 해류고요. 편서풍에 의해서 생긴 건 북태평양 해류고요. 얘네들 이제 해안가에서 흐르는 아이들입니다.
그 중에서 얘하고 얘가 좀 다른 거 아세요? 얘는 적도에 있는 따뜻한 물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따뜻한 물을 멋진 말로 뭐라 그러게? 따뜻한 물을 따뜻한 날짜 써서 난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쿠로시오 난류입니다. 됐어? 근데 여기 있는 캘리포니아는 저기 위로 60도에서 내려오는 찬물입니다. 자, 찬물은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캘리포니아 한류.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겠어?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게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됐어?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저기 적도 쪽에서 쿠로시오 해류가 우리나라에 가서 이렇게 와.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가 유라시아 되죠? 됐어? 그리고 여기 일본 이렇게도 있겠죠? 그러면 쿠로시오 해류가 이렇게 오다가 일본은 우리나라 서해안 쪽으로 가고요. 일본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우리나라 동해안 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대다수는 저쪽 일본을 피해서 그죠? 태평양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식으로 쿠로시오 난류가 흩어지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오는 얘를 우리는 우리나라 항해 쪽에 온다. 항해 난류. 그럼 당연히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동해안 쪽에 흐른다. 동해안 난류. 이렇게 불러요. 됐어? 그리고 본류가 일로 가니까 얘를 쿠로시오 해류. 우리나라의 해류는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불러요. 됐죠? 자, 그런가 하면 저기 북한에서는요. 차가운 물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한류가 내려옵니다. 됐어? 이걸 북한 쪽에서 내려온다. 북한 한류. 이렇게 보면 됐어? 그래서 우리나라 인근에 있는 바닷물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따뜻한 물인 난류와 한류는 성격이 달라요. 자, 난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따뜻한 물이야. 얘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물이야. 왜? 생긴 위도가 달라. 얘는 저위도에서 흐르는 물이고요. 얘는 고위도에서 내려오는 물이니까 차가워. 그럼 차이점이 있어? 열려 있어. 찬물하고 뜨거운 물은요.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어요. 기체의 용해도. 바닷속에는요. 바닷속 생물들이 살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산소라는 기체가 잘 녹는 물은 찬물이냐 뜨거운 물이냐? 뒤진다. 뒤진다. 소금이 잘 녹는 물은 뜨거운 물. 기체가 잘 녹는 물은 찬물.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차가운 곳에 보관하잖아. 맞냐? 이거잖아. 뭘 아야? 이렇게 시험 맞으면서. 자, 그래서 차가운 물에 녹아있는 용에 대해서 존재하는 산소량, 용존산소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존산소량은 차가운 물에 엄청나다. 뜨거운 물은 적다. 당연한 겁니다. 대신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소금 같은 아이들은 뜨거운 물에 잘 녹잖아요. 됐어? 네. 그래서 염류의 양은 괜히 뜨거운 물 많다. 찬물은 적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이렇게 바닷물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그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의 어종도 달라. 됐어? 자, 오히려 이런 환경을 좋아하는 물고기도 있고요. 이런 환경을 좋아하는 물고기도 있어서 난류에 사는 애들은 난류성 어종, 한류에 사는 애들은 한류성 어종 이렇게 얘기해요.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겠어?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플랑크톤. 그래서 네, 플랑크톤 어디에 많습니까? 산소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되겠어? 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봐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찬물과 따뜻한 물의 차이점이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저는 난류성 어종 잡고 싶어요. 그럼 난류가 흐르는 곳으로 가셔야죠. 한류성 어종 잡을 거예요. 그럼 한류가 흐르는 곳으로 가셔야죠. 저는 한꺼번에 일타쌍피 다 잡고 싶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줄이 많아. 그렇죠.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여길 가셔야 되겠죠. 우린 여길 뭐라 그럽니까?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나 궁금한 게 있는데 학교에서 수업 안 하냐? 학교에서 진짜 학교에서 선생님 열심히 수업했겠지. 하시는 내용이 진짜 한 70%만 설명해 주세요. 진짜 뭘 진짜 너 초 작겠지? 아니 진짜 미안한데 내용이 그치 학교가지. 그리고 우리가 진실해. 거짓말은 안 해. 아이가 저 기억이 안 나요. 자, 이렇게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에 두 어종을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전 세계 모든 어민들은 여기
중국 애새들이 여기 와요. 그래서 맨날 우리나라 해경하고 중국 어민이 싸우는 데가 여기입니다. 조경수역에 있는 거. 근데 문제는 이 조경수역의 위치가 계절에 따라 달라집니다. 겨울철 되면 북쪽에서 부는 북풍이 세. 그러면 이 한류가 훨씬 더 밑으로 내려와. 그래서 조경수역이 아래쪽에 만나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거꾸로 돼서 남풍이 세죠. 그래서 조경수역이 훨씬 더 위로 형성돼요. 그래서 정신없이 물고기 잡다 보면 중국 애들도 밑으로 내려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다에는 여기에 경계선을 그을 수가 없잖아요.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질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서 맨날 해경들이 중국 애들 넘어오나 보는 곳입니다. 조경수역의 위치가 계절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야. 이게 바로 해류입니다. 해류는 절대로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네, 어장이 뭐지? 어장이라고 하는 거 물고기를 잡는 장소, 황금어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조경수역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해류의 방향이 항상 이렇게 흐르는데 우리나라 유조선이 만약에 여기에서 난파됐다. 그래서 바다 그 어선에서 기름이 많이 유출된다. 그러면 기름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게 오일 패스를 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유조선이 난파되면 오일 패스를 어느 쪽으로 치면 됩니까? 여기 기름이 막 나가고 있어. 그럼 오일 패스를 1번 여기다 친다, 2번 여기다 친다, 3번 여기다 친다, 4번 여기다 친다, 아니면 다 친다. 어디다 치면 되겠습니까? 1번. 네, 여기에만 치면 돼요. 물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여기만 막아두면 더 이상 기름이 퍼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해류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해류야. 그래서 해류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첫 번째는 대기대순환의 반응을 이해하셔야 우리나라에 형성되고 있는 아열대순환 이해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 아열대순환 내일 다 외우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영향을 주는 쿠로시오 중심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쿠로시오 해류를 중심으로 기억하면 되고 난류와 한류의 성격이 대단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두자. 그죠? 자, 그러면 이게 해류라면 조류는 뭐야? 라고 하는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바닷물이 끌려가는 현상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태양은요 여기에 이렇게 위치가 고정되어 있죠. 그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공전하고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이 1번 위치에 있을 때도 있고 2번 위치, 3번 위치, 4번 위치 여러분들 여기 시험을 1학기 때 봤겠죠. 그래서 달의 위상이 바뀐다 라는 얘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이런 식으로 달이 땡글땡글 도는데 지금 달이 3번 위치에 있다고 치자. 이렇게 되면 달이 지구에 있는 바닷물을 끌고 갑니다. 원래 평균 해수면의 높이는 요만큼 돼야 된다고 치자. 근데 달이 여기 있으면 달 쪽으로 바닷물이 끌려갑니다. 그러면 이쪽에 바닷물의 수위는 높아져야 되고요. 어디 쪽에 수위가 낮아져야 될까요? 반대쪽. 이거의 반대쪽 여기로 가죠. 아닙니다. 여기 있는 바닷물이 끌려갑니다. 여기 있는 바닷물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이렇게 끌려가서 여기는 수위가 높아지고 여기는 수위가 낮아집니다. 그럼 여기는 바닷물이 한쪽으로 일로 흘러가니? 아니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둘 다 그래서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평균 해수면이 있는데 됐죠? 달이 여기 있으면 우리나라 여기다 붙여. 달 때문에 바닷물이 끌려와서 바닷물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자, 그랬다가 지구가 자전하니까 조금 있으면 6시간 지나면 마치 달이 여기 간 것처럼 느껴져. 그럼 달이 여기 가 있으면 이번에는 바닷물이 어디로 끌려갈까요? 거꾸로 일로 끌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바닷물의 높이는 낮아져야죠. 그래서 바닷물의 높이가 다시 낮아집니다. 그랬다가 다시 높아지고 다시 낮아지고를 반복합니다. 자, 선생님 이해를 못했어요. 이거 뭘 이해해? 달이 있는 쪽으로 바닷물이 끌려간다고요. 그래서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진다고요. 되겠어? 네. 근데 바닷물이요, 저 달이 90도 틀어서 여기 있으면 우리나라 바닷물을 끌고 와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닷물의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진다고요. 되겠어?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 지구가 자전하니까 마치 달이 도는 것처럼 느껴져. 달이 도는 것처럼 느껴져서 달이 있는 쪽으로 바닷물이 끌려가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쪽 바닷물의 높이가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질 안 해.
조개잡으러 바닷가에 갈 땐 민물일 때 갈까요? 썰물일 때 갈까요? 썰물일 때 가야 그래서 네 바다에 바닥이 들어가서 조개를 잡을 수 있겠죠. 이런 얘기야.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걸 밀물이라고 하고요.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걸 우리가 썰물이라고 한다고. 되겠냐?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밀물이 일어났을 때 가장 바닷물이 높은 순간을 뭐라 그럴까? 바닷물 꽉 찼어요. 가득 찰 만조가 일어났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닷물이 빠져나가서 바닷물의 수위가 가장 낮은 순간을 우리가 간조라고 해요. 되겠어? 이렇게 밀물과 썰물이 생기면 만조와 간조가 반복되겠죠. 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여기 나오시자. 자, 달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보여. 왜? 지구가 작으니까. 그러면 달이 여기 있을 때 우리나라 만조야. 그럼 달이 여기 있으면 우리나라 뭐야? 달이 여기 있으면 우리나라는 간조야. 달이 여기 있으면 다시 만조야. 달이 여기 있으면 간조야. 여기 있으면 다시 만조이죠. 이게 하루야. 그러면 하루에 만조가 몇 번 생겼어요? 2번 생겼어요. 네? 달이 여기 있을 때 만조? 여기 있을 때 만조. 아, 네. 하루에 2번 생겨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 보셨을 때 그날에 만조와 간조의 바닷물의 높이차 이걸 조차라고 하고요. 만조가 됐다가 그 다음 만조가 생길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걸 멋진 말로 조석 주기 그래요. 그럼 조석 주기가 몇 시간일 것 같아요? 12시간 25분. 그렇죠. 하루에 2번이니까 12시간일 것 같아요. 근데 12시간이 아니고 12시간 25분. 25분이 더 걸리네. 왜? 50분씩 늦어집니다. 달 뜨는 시간이 50분씩 늦어지니까 네. 자 12시간이 아니고 12시간 25분인 이유는요. 달이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 동안 지구는 뭐하니? 지구가 뭐하니? 공전하죠. 공정. 그래서 지구의 위치가 살짝 바뀌어요. 12시간 동안에. 되겠어? 네. 이렇게 달이 한 바퀴 도는 동안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위치가 여기 있다가 지구가 공전하니까 살짝 우리나라의 위치가 여기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여기 있을 때 만조가 아니고 나만큼 더 따라와야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12시간 25분이 바로 조석 주기가 25분 붙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 알겠어?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바닷물의 수위가 변하네. 자, 그러면 이거를 한 달 동안 보면 이 조차의 높이는 계속 똑같을까? 계속 다를까? 이게 계속 바뀝니다. 신기합니다. 실제로 한 달 동안의 조차를 조사해 보면 오늘은 물이 조금 들어왔다 조금 나가 이상해. 그래서 이런 날 조개 잡으러 가면 조개 많이 못 잡아요. 되겠냐? 그 다음 날은 조금 많이 물이 들어왔다 많이 빠져. 자, 이걸 연결해서 그리면 한 달 동안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입니다. 어떤 날은요, 물이 조금 빠졌다가 조금 들어오고요. 어떤 날은 물이 많이 빠졌다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해수면의 높이 변화가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이게 한 달을 주기로 봤을 때 이런 모습을 가져요. 마치 파도 같습니다. 됐죠? 그랬을 때 물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빠져서 이 조차가 큰 날을 우리는 살이야라고 합니다. 되겠어요? 네. 물이 조금 들어오고 조금 빠지는 날은 조금 움직였네. 말 그대로 조금 움직였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사리 현상과 조금 현상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자, 이건 어떤 날 사리고 어떤 날 조금이야? 이거는 바로 태양과 지구와 달 사이의 위치 관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태양은 여기 있고요. 지구 여기 있다고 쳐요. 달이 그 주변을 이렇게 돈다고 치죠. 달만 움직인다고 보자. 1번, 2번, 3번, 4. 그 중에서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일직선상에 있는 위치일 때가 바로 지구에 바닷물이 많이 들어왔다 많이 빠져나가는 사리 현상이 일어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가 달의 위상. 아들, 달의 위상 4. 음력 며칠은 20.
음력 며칠? 2일. 됐어. 이거 다 해서 망 음력 며칠? 15일. 15일. 그래서요. 얘가 음력 1일이면 얘가 그달 음력 15일. 됐어. 네. 이 달의 현상이 삭과 막일 때 물이 많이 빠져나가고 많이 들어오는 사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 달, 태양이 일직선일 때 사리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됐어. 그럼 달이 여기 있을 때요. 이거 뭐였지? 뭐였지? 금음. 뒤져 이씨. 추웠은 추워. 아니, 뒤져 이씨. 반달이죠. 어느 쪽 반달? 오른쪽 왼쪽? 이 새끼가 왼쪽. 여기서부터 보면 왼쪽, 새끼야 왼쪽.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반짝반짝 하겠지. 이 사람이 어느 쪽? 오른쪽. 오른쪽. 네, 오른쪽 반달은 무슨 달? 상현달. 상인. 음력 7일. 이쪽은요. 이 사람의 왼쪽 반달이 빛나는 거죠. 네. 이거는 하얀달. 음력 22일. 되겠어요? 이때가 조금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음력 7일 상현달일 때와 음력 22일 하연달일 때가 조금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반달일 때 조금. 그래서 삭과 망일 때가 사리 이겁니다.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그럼 이렇게 해안가가 이제 여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바다라고 치죠. 밀물일 때는 물이 육지 쪽으로 이렇게 막 와서 육지 쪽에 해수면이 높아질 때가 밀물이죠. 그러다가 썰물이 되면 육지에 있는 물이 바다 쪽으로 빠져나갈 때예요. 이걸 우리가 합쳐서 조류라고 합니다. 이걸 조류라고 하는데, 그럼 조류의 바닷물의 흐름을 보시면 왔다리 갔다리. 알겠습니까? 아까 해조와 차이점. 바닷물이 흐르는 방향이 뭐냐? 바뀌고 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조류라고 하는 건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흐르는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뀐다. 바닷물이 흐르는 흐름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현상을 조류라고 한다. 안 바뀌는 건 해류고요. 조류는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12시간 25분 간격.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11페이지에 있는 여기 사리와 조금이라고 써져 있는 게 문제 무슨 말인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조속 주기가 12시간이 아니고 12시간 25분. 그래서 지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제 밀물과 썰물이라는 단어 낯설지 않아야 돼. 육지 쪽으로 물이 밀려 들어오는 거 밀물. 그래서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집니다. 가장 높은 순간을 뭐라 한다고? 가장 높은 순간 만종. 물이 빠지는 걸 썰물이라고 하고요. 물 높이가 가장 낮을 때를 그렇죠. 그래서 만조와 간조의 높이 차를 조차라고 한다고. 알겠어? 자, 이러한 조속 현상은 달과 태양의 만유 인력에 의해서 생기는 거지만 달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페이지 문제 보세요. 저희 오늘 빨리 끝나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네, 내용이 네, 이거 빨리 다 풀 거예요. 너네 시험 범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엄청 작아요. 네. 여러분들 시험 시험 보는 범위가 어렵다는데 좀. 아니, 우리 학교 과학은 어려워 맞아요. 아니, 들어간 내용은 진짜 없어요. 그래서 수업이나 프린트를 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나 말을 막 엄청 꼬을까봐